하나. 마지막으로 짠 해서 짠 하면은 자, 98%의 그 확률로 본인 인증이 됐어요. 그쵸?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저희가 이제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리즈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이제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한국에서는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학교에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의 출석 체크를 해야 되고 뭐 이럴 텐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앱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본적으로 애저 펑션을 통해서, 그 서벌리스 애플리케이션이죠. 애저 펑션을 통해서, 웹캠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애저 블록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거를 첫 번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그렇게 그 애저 블록 스토리지에 저장한 그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몇 번을 찍었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 찍은 사진을 갖고 이게 본인이다, 아니다 라는 걸 인증하는 그걸 해봤었어요. 이제 그거는 애저 펑션과 블록 스토리지, 그리고 테이블 스토리지, 마지막으로 애저에서 제공하는 그 코그니티브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서비스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얼굴 인식 서비스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 얼굴을 기존에 찍어놨던 사진과 비교를 해서 이게 본인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해보는, 그 인증하는 그런 작업을 애저 펑션으로 해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애저 펑션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실제로 그 만들어 놓은 API를 이제 앱을 만들어야겠죠. 앱을 만들어서 하는데, 굳이 막 거창한 그 앱을 막 만들 필요 없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파워 플랫폼이라는 그 툴이 있습니다. 파워 플랫폼 안에는 파워 앱스가 있고, 파워 오토메이트가 있고,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파워 오토메이트는 막 이렇게 이제 뭔가를 자동화시켜주는,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뭐 이름에서 얘기하듯이 그 가상의 비서예요.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같은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쫙 해주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마찬가지, 파워 앱도 마찬가지고 모바일 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타블릿이라든가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앱을 이제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막 엄청나게 막 코딩을 막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파워 앱스를 가리켜서 로우 코드 혹은 노 코드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앱을 만드는데 코드 하나도 없이 만들 수 있겠느냐?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막 굉장히 복잡한 앱 같은 것들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되게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갖고 한다라든가, 지금 저희 같은 그 사용자 케이스는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데이터를 이제 애저 펑션으로 보내고, 애저 펑션이 그걸 받아서 애저의 그 이제 얼굴 인식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본인이다, 아니다를 반환해주는 그런 정도의 앱들이기 때문에 딱히 그 제작에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앱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학교에서 뭐 이렇게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마치 엑셀 함수를 다루듯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할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어제 블로그 포스트를 퍼블리싱을 했어요. 맨 위에 걸 보시죠. 그 맨 위에 거는 파워 앱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오버뷰를 링크를 걸어 놓은 거고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랫단의 링크는 저희가 이제 그 코비드, 즉 코로나 바이러스 시리즈의 이게 세 번째 블로그 포스트거든요. 이게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데, 그래서 요 링크를 가 보시면은 이제 오늘 다룰 요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또 진행을 해 볼게요. 오늘 할 내용은 어떤 이제 파워 앱을 만드는 거예요. 파워 앱을. 자, 파워 앱을 만들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파워 앱을 만들 때는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이게 파워 앱이잖아요. 이게 파워 앱이란 말이에요. 그 파워 앱을 만들 때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뭐 근데 파워앱 자체가 있고 근데 파워앱은 사실 파워앱 안에서 어떤 막 워크플로우라든가 복잡한 로직이 흘러가기보다는 어떤 외부에 있는 API라든가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커넥트해서 즉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콜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받아와서 화면에 뿌려주는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외부에 있는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겠느냐 이 부분을 한 번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가져온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파워앱 안에서 그걸 또 한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두 가지를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럼 어떻게 API를 연결을 할 것이냐 그거는 커스텀 커넥터를 만들면 돼요. 두 번째 어떻게 그럼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것이냐 즉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 데이터를 캡처해서 보내는 부분이 하나 있겠죠 파워앱 안에서 그래서 그걸 보내는 거는 커스텀 커넥터를 통해서 이제 API를 콜할 거고요 API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다시 또 우리 파워앱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따가 이제 실제로 앱을 통해서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그 애저 펑션으로 만들어 놓은 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죠. 자 그럼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것들을 갖고 이제 써먹으면 되는데 그럼 실제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한번 봐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펑션을 콜을 하면은 자 이렇게 펑션을 콜을 할 거예요. 짠 하고 콜을 하면은 지난주에 봤던 그 화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화면이 그대로 나와요. 자 여기서 데이터를 혹시 모르니 이렇게 해놓고 자 일단 화면을 캡처를 하겠죠. 하면 땅 캡처를 하면은 여기가 또 바뀔 거야. 이거는 OBS의 뭔가 OBS의 에러인 것 같아. 자 다시 갔죠. 자 이렇게 해놓고 화면을 쫙 하겠습니다. 스크린샷을 딱 쬐죠. 그러면은 리스폰스가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나오죠. 그래서 사진을 더 찍을게요. 셋, 넷, 다섯, 여섯을 찍고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딱 찍으면은 짠 하고 이제 딱 해서 자 96%의 확률로 본인이다 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쵸? 즉 애저 펑션은 잘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쵸? 애저 펑션은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걸 갖고 쓰면 돼요. 자 이걸 갖고 쓰면 되고 자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 저희가 요 렌더 페이지 HTTP 트리거는 그 웹페이지로 렌더링 하는 거였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펑션이에요. 얼굴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 요 데이터를 갖고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만든다고 그랬죠? 사용자 지정 커넥터, 즉 커스텀 커넥터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자, 커스텀 커넥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글씨가 혹시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 제가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네. 자, 커넥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커넥터를 하나 만들게요. 이게 조금 오늘 낮에부터 파워앱이 조금 레이턴시가 좀 있던데 자 됐죠?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새 사용자 지정 커넥터가 있죠? 사실은 커스텀 커넥터는 API가 스웨거 데피니션을 딱 제공을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거 애저 펑션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굳이 API 스웨거 데피니션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애저 펑션은 버전 1에서는 스웨거 데피니션을 지원을 하는데 아직 버전 2와 3에서는 스웨거 데피니션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약간 편법을 써서 스웨거 파일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걸 읽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뉴겟 패키지 중에 스웨거 파일을 렌더링 해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애저 펑션용. 그걸 써서 만들면 되는데, 우선 그건 서드 파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정으로 애저 펑션에서 제공하는 기능만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스웨거를 만들 수 없으니, 저희는 일단은 어쨌든, 하지만 API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생자로 만드는 걸 해볼게요. 이름을
face identifier identifier라고 하겠습니다. 얼굴 인식기 만들어놨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 빨간 별표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이제 필수 값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Azure Function API를 엔드포인트를 이걸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해놓을게요. 자,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HTTPS 커넥션이죠? 그 다음에 호스트를 이렇게 놓고 여기서 요거 필요 없죠? 자, 이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URL은 API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다 됐죠? 그럼 기본적으로 API가 요 식을 통해서 커넥션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Azure 펑션은 그 뒤에 코드가 붙잖아요. 인증키가. 그래서 그 인증키가 있어야 되니까 인증키로 하겠다 라고 하고 얘를 자, 인증키 놓고 맥에번스는 헤더 여기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더예요. 헤더로 보낼 때는 x functions key 자, 요런 헤더의 맥에번스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낼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실제로 엔드포인트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엔드포인트는 여기서 넣겠습니다. 요약 얼굴 인증 얼굴을 인증한다. 뭐든 넣어도 상관없죠. 자, 작업 아이디는 요 API를 호출하는데 쓰기 위한 요 API에 부여하는 고유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identify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샘플에서 가져올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가 요청 데이터를 보낼 때 요청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저희는 URL이 요건 아까 썼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aces와 identify 요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요 URL을 보내는 거니까. 그리고 JSON 객체가 person group 이거에 abc 스트링 밸류니까요. 그 다음에 이미지 abc 자,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샘플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어도 돼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그 요청 데이터가 이런 형태를 지녔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가져오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요청 데이터는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요 URL로 해서 헤더는 아까 여기 보안 탭에서 만들어놨던 그 헤더 값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됐죠. 그 다음에 응답 데이터도 이제 우리가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콜을 하게 되면은 이 응답 데이터를 놓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200 데이터로 이제 온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응답 데이터가 필드가 두 개가 있었어요. 스테이터스 코드랑 그 다음에 메시지. 자,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응답 객체가 이제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자, 커스텀 커넥터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사실 본인이 편하시면은 이 스웨거 편집기를 써서 하셔도 돼요. 근데 요렇게 이게 더 편하신 분들은 이거 하셔도 되고 이게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자,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졌다고 보시고요. 만들었으니까 이제 커넥터를 이제 만들겠죠. 자, 만들어졌죠? 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커넥터 이름이 Face Identifier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잠깐만. 자, 여기 오신 분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레드 플래그 라이브 001님 안녕하세요. 저 여기 한국말로 진행합니다. 한국말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어디까지 했니? 일단은 이제 커넥터가 만들어졌죠? 커넥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커넥터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그 커넥터를 만들기만 했지 실제로 어떻게 쓰겠다라는 걸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자, 새 연결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그 인증키를 아직 우리가 안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인증키는, 어이구, 이게 아니지. 너무 많은데? 제 툴이 OBS가 자꾸 이렇게 딱 크래시가 돼서 중간에 잠깐 놀라셨던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커스텀 커넥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커스텀 커넥터를 연결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만들어 놓은 커스텀 페이스 아이덴티파이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요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저희가 쓰면 되는데, 쓰기 위해서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게 아니고, 자, 커넥터에서, 자, 방금 만들어 놓은 페이스 아이덴티파이어예요. 오늘 불안한데, 이거? 왜 자꾸 계속 크래시가 튕기지?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방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방금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은 여기 데이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데요. 퍼스턴 그룹을 저스틴 유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를 제가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데이터는 이렇게 인베디드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테스트 작업을 딱 하면은 결과가 짜라란 하고 나오겠죠? 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나왔죠? 자, 됐어요. 자, 됐어요. 자, 하여튼 사진 데이터가 갔는데, 뭔가 하여튼 사진 데이터가 하여튼 옳지 않아서 79%의 확률로 일단은, 저 얼굴은 아니야. 라고 응답이 왔죠. 그러니까 사진 데이터가 잘못됐든 잘 됐든 간에 어쨌든 이 엔드 포인트는 API 커스텀 커넥터로 제대로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는 요 커넥터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홈으로 갈게요. 자, 홈으로 갔죠? 자, 홈으로 가면은 요 빈 페이지에 컨버스 앱을 만들 거예요. 자, 컨버스 앱을 이름을 뭐라 할까요? 스쿨 체크인이라고 하고, 그 파워 앱은 모바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즉 모바일 기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태블릿 사이즈로 만들 것이냐, 휴대폰 사이즈로 만들 것이냐,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태블릿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가로로 보는 앱일 거고, 휴대폰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로로 보는 그런 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앱으로 하고요. 자, 만들게요. 자, 만들고 나서는, 자, 요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기본이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질 거예요. 자, 혹시나 중간중간 화면이 끊어져서 놀라셨던 분은, 네, 잠시만 잠깐 양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금 OBS가 한 2번 정도 크래시가 나서 2번 정도 끊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제대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불안해요. 지난주에는 인터넷 커넥션이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OBS가 불안하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캔버스고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일단은 아까 만들어 놓은 커넥터를 이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기 페이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있죠? 조금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자, 요걸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추가를 함으로 인해서 요 데이터를 갖고 이제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캔버스에다가 이 모바일 앱에다가 이제 막 집어넣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자, 카메라 앱을 여기다 하나 집어넣겠죠? 자, 카메라 앱을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온라인 어디 갔니? 온라인 여기 있다. 자, 가운데로 놓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이렇게 하면 두 개를 사용을 못 하는구나. 오케이. 자, 그거는 뭐 따로 하고요. 나중에 따로 하고요. 다른 카메라를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카메라를 쓰면 되지. 짠 하면은 나오나? 그래도 안 되네. 자, 아마 지금 요 당장으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웹캠을 쓰고 있어서 이걸 또 생각을 못 했네. 발표를 하면서. 할 수 없지. 자, 이렇게 카메라 앱을 이제 카메라 컨트롤 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여기에 토글을 하나 놓을게요. 토글을 하나 놓겠습니다. 자, 토글을 이렇게 하나 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라인을 좀 할게요. 자, 토글을 하나 놓고, 이 토글이 뭐 하는 건, 이제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은, 보통 핸드폰 카메라가 앞뒤로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셀카 찍을 때 하는 거 하나, 뒤에 이제 상대방 찍을 때 하는 거 하나. 그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향하는 그때 값이 0이에요. 그리고, 나를 향하는 값이 1이에요. 자,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카메라에 이게 아니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니? 그렇지? 여기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어드밴스로 놨을 때 여기 카메라 지금 0으로 돼 있잖아요. 0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요 앱을 퍼블리싱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향하는 카메라를 쓰겠다라는 의미고요. 이걸 1로 바꾸면은 나를 향하는 그런 카메라를 쓰겠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토글 버튼이 뭐 하는 거냐? 이 토글 버튼이 뭐 하는 거냐? 이 토글 버튼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카메라를 나를 향하는 셀카용 카메라를 쓸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향하는 카메라를 쓸 것인지 그 두 가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토글 버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오프로 돼 있잖아요. 오프로 돼 있는 거를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오프 대신에 자 상대방 향하는 카메라하고 자 프론트 카메라라고 놓고 하겠습니다. 즉 요 토글 버튼을 온 하면은 프론트 카메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어 하면은 저기 이제 상대방 향하는 카메라를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은 이 토글 버튼이 이제 온이 됐다는 얘기는 체크를 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체크를 했을 때 값을 1로 바꿔야겠죠. 그쵸? 왜냐면 나를 향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기본적으로 파워앱은 변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변수라는 개념이 있긴 있죠. 변수라는 개념이 있긴 있는데 그 변수를 다른 프로그래밍을 하듯이 막 명시적으로 생성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변수를 그냥 만들면은 바로 쓸 수 있고 더 이상 안 쓰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변수 값에다가 이제 변수에다 값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값을 할당하는 그게 변수를 두 가지 형태로 변수가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가 콜렉션 형태의 변수가 있고 하나가 그냥 일반적인 변수가 하나 있다고 되는데 콜렉션 형태의 변수는 어떤 객체 자체를 하나 훅 집어넣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변수는 약간 텍스트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그 객체를 통으로 집어넣는 그런 변수가 좋겠죠. 그래서 저 이번에는 콜렉션 형태의 변수를 쓰겠습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카메라 아이디라고 놓을게요. 이제 콜렉션 변수를 그걸 이제 모르니까 그거를 클리어 콜렉트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이게 뭐 클리어 콜렉트라는 함수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카메라 아이디라는 콜렉션을 방금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그냥 암시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기존의 그 카메라 아이디라는 콜렉션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그걸 싹 다 일단 메모리에서 다 비우고 그 다음에 이 값을 할당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이 뭐냐면은 카메라 아이디라는 콜렉션의 값을 일단은 지우고 그 다음에 1이라는 값을 할당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읍스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됐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언체크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건데 이거를 0으로 하겠죠. 자 똑같은 카메라 아이디라는 값에 일단 기존에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그거를 없애고 체크를 한 5% 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0으로 놔라. 여기는 1로 놔라. 이제 그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 값을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이 값을 받아서 쓰는 거니까 카메라를 1로 놓는 대신에 이거를 카메라 아이디 값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갖고 오는데 콜렉션은 그 데이터가 저희가 별도로 클리어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뒤로 붙어요. 말 그대로 콜렉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 번째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넣고 하니까 콜렉션에 있는 개수는 항상 하나죠. 그래서 카메라 아이디의 첫 번째
값을 갖고 와서 그 값을 여기다가 넣어라.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얘를 갖고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럼 얘를 제가 이제 실행을 하려면 똑 하고 짝 하고 이제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글자가 좀 잘리는 것 같으니 사이즈를 조금 늘리겠습니다. 사이즈를 좀 늘렸어요. 사이즈를 좀 늘리고 얘를 조금 센터 다시 놓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얘를 해보면은 착착착 이제 바뀌죠. 지금 이 화면이 안 바뀌는 거는 지금 웹캠을 동시에 쓰고 있어가지고 얘가 하는데 제가 다음 이거를 다른 카메라를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할 때는 자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놨죠? 그러면 저희가 이 토글 버튼을 통해서 그 셀카 카메라를 쓸 것이냐 아니 상대방 향 카메라를 쓸 것이냐까지 결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럼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집어넣어서 사진을 찍는 걸 해야겠죠? 탭 해서 자 여기서 그러면은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럼 이 값을 이름을 identify 라고 놓고 자 또 하나 버튼을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버튼을 추가를 할게요. 자 얘는 아이쿠 자 얘는 이름을 리셋이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놨어요. 자 이름에서 보다시피 뭔가 요 버튼 아이덴티파이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사진을 빵 찍어가지고 뭔가를 하겠죠. 리셋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찍었던 데이터를 뭐 없앤다거나 초기화 시킨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쵸?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리셋 버튼 갖고 이제 하는 걸 해볼게요. 이 리셋 버튼을 탭을 했을 때 똑같은 걸 할 겁니다. 자 콜렉션을 뭔가를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어떤 콜렉션을 만들 거냐면 두 개를 쓸 겁니다. 캡처드라는 콜렉션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자 빈 값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클리어 콜렉트라는 똑같은 걸 써서 이번엔 identified라는 콜렉션을 또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리셋 버튼 안에 캡처드라는 콜렉션과 identified라는 콜렉션 두 개를 이제 쓰는 걸로 보실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두 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콜렉션을 어디서 사용할 거냐, 어디서 활용을 할 거냐. 자, 요건 또 다른 얘기죠. 자, 이거는 어디서 활용을 할 거냐. 자, 여기다가 사실 캡처한 내용은 이미지에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사이즈가 카메라가 400, 300이니까 저희 이미지도 400, 300 놓겠습니다. 자, 얘도 센터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밑으로 내릴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 텍스트 레이블을 하나 또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 집어넣은 걸 갖고 뭘 할 거냐? 자, 얘는 여기서 리셋 버튼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그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자, 몇 퍼센트의 확률로 본인이다 하는 그 결과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걸로 할게요. 자, 결과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놓고, 자, 그럼 여기서 자,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캡처드라는 콜렉션을 만들어서 걔를 빈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아이덴티파이드라는 콜렉션을 만들어서 걔를 빈값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캡처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찍은 사진을 캡처해서 여기다 이제 놓여줄 거란 말이죠. 그쵸? 텍스트는 여기서 찍은 아이덴티파이 버튼을 눌렀을 때 찍어서 API를 콜한 다음에 API를 콜해서 나온 결과값을 받아서 여기 텍스트에다 풀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일단 이 리셋 버튼에서 이렇게 이제 놓을게요. 이거 나중에 좀 바꿔야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동일한 형태로 해서 identify 버튼에다가도 일단 적용을 해놓겠습니다. 적용을 해놓을게요. 캡처드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미지로 갈 거예요. 캡처드가. 그쵸? 자, 그럴 때 그러면은 일단은
이 아이덴티파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 캡처를 해야 되잖아요. 뭘 캡처를 할까요? 이 카메라 값을 캡처를 하는 거예요. 카메라 값을. 카메라 이름이 카메라 1입니다. 그렇죠? 카메라 이름이 카메라 1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 카메라 1에 스트림이라는 값이 있어요. 요 스트림 값을 스트림 객체를 스트림은 바이너리 객체예요. 요 스트림 객체를 받아서 이 캡처드라는 데다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스트림은 말 그대로 웹캠에서 쭉 흘러오는 거죠. 말 그대로 스트림이니까 쭉 흘러오는 건데 그럼 이 스트림 그 데이터를 언제쯤에 캡처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스트림 레이트가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최소값인 100으로 놓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 100ms 즉 0.1초마다 한 번씩 데이터를 계속 캡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화면을 조금 멈춰볼까? 오케이. 카메라 1의 스트링 값을 가져와서 여기서 캡처라는 데다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 이미지 값을 바로 그 캡처드라는 데서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어떨 때? 항상 first라는 걸 갖고 온다고 그랬죠? 자, 갖고 오면은 여기 보면은 자, URL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URL이 있고 밸류가 있잖아요. 이게 왜 두 개일까요? 자, 그걸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URL이라는 걸 쓸 거예요. 자, URL을 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세요. 캡처를 스트링 값으로 놨잖아요. 여기서 문자열로 놨기 때문에 뒤에서 아까 value라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캡처드라고 나온 부분은 저희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URL이라는 값을 이제 그걸 빈 값으로 놓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캡처드라는 걸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 여기서 딴 누르면은 이제 URL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까 URL이랑 밸류가 나왔는데 자, 저희는 URL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 땅 하고 이제 사진을 땅 찍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값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카메라에서 값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못 쓰겠고요. 자,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됐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카메라 값을 받아서 실제로 API를 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API를 어디를 콜한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Face Identifier 요거를 통해서 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자, 요거를 통해서 콜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콜을 하느냐? Face Identifier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아까 오퍼레이션에 Identify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자, 오퍼레이션에 Identify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 Identifier를 보면은 아까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퍼슨 그룹과 이미지 이 두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약간 제이슨 객체 형태로 집어넣었으니까 저희도 제이슨 객체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어떻게? 퍼슨 그룹 한 다음에 일단은 하드 코딩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앱이 어떻게 인증을 한다고 해서 그 값을 갖고 와야 되는데 우선 저희는 그냥 편하게 하드코딩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미지 값을 이렇게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저희는 카메라에서 갖고 온 스트림을 이제 갖고 간단 말이죠. 아까 스트림을 갖고 온다고 했으니까 갖고 온단 말이죠. 근데 이 스트림이라는 객체가 굉장히 이제 재밌는 객체인데 저희가 이제 API 콜을 하는 거잖아요. API 콜을 하려면은 이건 바이너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API 콜을 할 때 이거를 바이너리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꿔줘야 됩니다. 문자열로 바꿔주는 방식이 JSON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JSON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걸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너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여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자, JSON이라는 함수를 써서 갖고 오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데이터와 포맷이 있잖아요. 포맷 중에 보시면은 기본 값은 컴팩트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은 바이너리 데이터가 있죠. 그 다음에
이그노 unsupported 타입이 있고 include 바이너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바이너리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제이슨 객체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문자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로 바뀌는 거다 보니까 앞뒤로 그 따옴표가 붙습니다. 앞뒤로 따옴표가 붙어요. 그러면은 이미지 데이터는 따옴표가 없는 순수한 그 이미지 데이터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따옴표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그 따옴표를 없애줘야겠죠. 자, 없애는 방법은 substitute라는 함수를 써서 엑셀 함수 같아요. 그렇죠? 엑셀 함수를 써서 자, 써서 쌍따옴표를 빈칸으로 바꿔라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 쌍따옴표는 요런 말이에요. 근데 얘를 escaping을 해야 되니까 하나 더 하겠죠. 그래서 안쪽에 쌍따옴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맨 바깥에 있는 두 개는 그 문자열을 감싸주는 거고, 실제로 바꿔야 되는, 우리가 찾아서 바꿔야 되는 값은 요 안에 있는 쌍따옴표고, 요 쌍따옴표를 escaping을 해주는 게 요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자, 그러면 이미지 값이 퍼슨 그룹에서 자 보냈죠. 그 다음에 이미지 값을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어디에? 보내서 그 결과 값을 identified라는 콜렉션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텍스트에서는 뭘 하느냐? 이 텍스트에서는 방금 갔던 그 identified라는 이 값에서 갖고 오는 거죠. 콜렉션이니까 항상 첫 번째 콜렉션 값을 갖고 와라. 어떤 거? 메시지라는 값을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 identified라는 그 콜렉션은 저희가 요 애플리케이션, API를 콜할 때 응답 객체가 두 개였어요. 응답 객체 그 필드가 두 개였어요. 뭐랑? 스테이터스 코드랑 메시지랑. 이 밸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희는 이제 메시지만 필요하니까 메시지만 갖고 오면 돼요. 그럼 그 밸류는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딴 거 필요 없으니 스테이터스 코드를 200 놓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자 빈칸으로 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스테이터스 코드와 메시지라는 그 응답 객체랑 동일한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고 여기서 다 됐죠. 그쵸? 그런데 리셋할 때 그냥 하면 좀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러니까 자, 리절트 하고 이렇게 이제 놓겠습니다. 이렇게 딱 놓으면은 이제 요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땅 하고 리절트가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 버튼을 아이덴티파이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그 이제 API 콜을 해서 여기다 결과 값을 이제 뿌려줄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됐어요. 자, 됐죠? 지금 요 카메라를 직접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는 테스트를 못 하니까 우선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저장 먼저 할게요. 여기서 저장을 하기 전에 세팅에서 아이콘을 한 걸로 바꿔줄까요? 카메라 앱으로 바꿀까요? 카메라 앱으로 바꾸고 디스크립션에 뭐라고 할까? 자, 본인 인증 앱.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는 이제 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본값으로 다 놓고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장 버튼을 딱 눌렀어요. 자, 저장 버튼을 눌렀죠? 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보시나? 몇 분이 보시는지 이게 나오나? 오, 지금 92분. 92명? 설마 92명이 있어. 자, 하여튼 저장이 됐어요? 자, 됐다. 자, 세이브가 됐죠? 뭔가 좀 아까 이제 뭐 꼬였지만 됐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퍼블리시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자, 퍼블리시를 하면은 실제로 파워 앱에다가 이제 퍼블리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퍼블리시 디스 버전 하겠습니다. 자, 퍼블리시가 됐어요.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일단은 셋업을 해놓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짠 하고 됐어요. 자, 여기 파워앱 있죠? 자, 파워앱이 있습니다.
파워앱 보면은 지금 이제 스쿨 체크인이라고 방금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보이잖아요. 자, 요거를 딱 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좀 삭제를 하고, 기존에 있던 사진 데이터를 다 삭제를 할게요. 실제 모바일 앱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기존 레코드를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가 됐죠? 자, 삭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또 왜 이렇게 푸어 네트워크 커넥션이 왜? 지금 지금 뭐 네트워크 속도 안 좋은가? 파워앱에서 네트워크 속도가 좀 안 좋은 모양이네요. 지금 앱이 실행이 돼야지 모든 게 지금 다 되는 건데 왜 앱이 실행이 안 될까? 됐다. 자, 됐다. 자, 여기서 짠 하고 실행을 시켰어요. 됐다. 나왔다. 나왔다. 이렇게 나왔죠? 자,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identify 하면은 짠 하고 기다려보면은 이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자, 나왔죠? 사진 6개, 아까 사진 다 지웠죠? 6개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짠 하고 또 했어요. 5개 나오죠? 짠, 4개, 짠, 3개, 짠, 2개, 짠, 하나. 마지막으로 짠 해서 짠 하면은 자, 98%의 그 확률로 본인 인증이 됐어요. 그쵸? 자, 이번에는 본인 인증 안 되게 한번 해볼까? 또 입을 막아볼까요? 짠. 됐어요. 아우, 힘들어. 됐다. 왜 이게 두 가지가 안 됐어? 자, 그럼 다시 보시면은 아까 계속 사진 찍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자, 해서 찍었어요. 짠, 찍으면은 여기서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아까 사진을 막 찍어서 98% 결과값이 나왔고 이번에 제대로 안 찍어서 78% 나왔네. 제대로 찍어볼까? 짠 하면은 자, 본인 이제 결과값이 또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으니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마무리 짓겠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파워앱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요거는 그 카메라를 동시에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데 그 실제 앱에서 돌아가는 걸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실제 앱에 돌아가는 걸 보여드렸고 파워앱으로 이렇게 만든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그 파워앱으로 우리가 사실 코드를 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코드를 짰다기보다는 여기 이 앱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컨트롤들을 그냥 뚝뚝뚝 갖다 놓고 컨트롤 안에다가 그 카메라를 찍었을 때 아니면은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해라 라는 가장 간단한 엑셀 함수 같은 그런 함수들만 딱딱딱 집어넣고 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컨셉으로 파워앱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파워앱은 사실 저도 처음에 파워앱을 사용하려고 할 때 이 모바일 앱이라고 이거 뭔가 또 막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그 어떤 우리가 필요한 비즈니스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비즈니스 케이스가 굉장히 쉽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여기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 코딩 자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진행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힘들 수 있어요. 그걸 파워 앱 안에서 한다기보다는 그 파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별도의 워크플로우를 그쪽에서 진행을 시키고 파워앱에서는 그 파워 오토메이트를 콜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파워 오토메이트는 뭐냐? 파워 오토메이트는 오늘은 다루진 않을 거고 그건 이제 다른 시간에 한번 다시 다뤄볼 텐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파워 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리즈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3주 동안 이렇게 해서 파워 앱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각자 이 방송을 보시면 생각하시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회사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취미로 뭔가를 만들 때 장난감 토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파워 앱을 사용해서 뭔가 재밌는 걸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어떻게 뿌려주면 될지, 어떻게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뿌려주면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마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죠? 다음 주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글로벌 레저 부트캠프가 열립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이 메인 행사고요. 본 행사고요. 4월 23일 날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는 또 마찬가지로 라이브 코딩 세션을 열게 됩니다. 라이브 코딩 세션을 이제 이 사전 행사 형식으로 이제 열게 될 거예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은 Azure Durable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Azure Durable 펑션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혹시나 이제 웹 API 막 테스트하실 때 웹훅이라든 걸 테스트하실 때 리퀘스트 빈이라는 툴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서비스가 안 되는데 리퀘스트 빈이라는 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Azure Durable 펑션이라는 걸 갖고 왜냐면은 API는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리스잖아요. 그런데 Durable 펑션을 쓰게 되면은 스테이트풀한 AP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리퀘스트 빈을 만들어 본 서비스를 갖겠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본행사에서는 오늘 했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쫙 지난 3주 동안 했던 그 내용을 하나로 압축을 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